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째 딸입니다. 네, 오늘은 몇몇 분들이 요청을 주셨던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결혼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엄청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결혼식이나 어떤 드레스나 반지나 이런 것에 로망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할 건 하되 너무 돈 많이 쓰지 말자, 절약해서 우리 상황에 맞게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의 결혼식 비용을 들으면은 해볼만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를 가져왔거든요. 컴퓨터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스드메, 그리고 예식장, 예식 준비, 신혼여행, 그리고 집, 그리고 가정 가구까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세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제가 2~3시간도 떠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간략하게 어느 정도가 들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시작해볼까요? 고고!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스드메 비용을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스드메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세 가지를 합친 단어고요. 이 스드메가 스드메 이렇게 비용이 따로 나가는 게 있고 피팅 비용도 있고 또 드레스 투어비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원본 사진값이 또 따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총 19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드메 비용만 해서 110만 원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비용은 정말 저렴하게 한 거고요. 보통은 200~300은 기본이고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샵이 있다거나 드레스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조건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 비용은 정말 천차만별일 거라서 저는 저렴하게 했고요. 제가 한 곳은 저는 다이렉트 웨딩이라는 카페를 가입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플래너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내가 드레스 보는 것까지 따라와주는 그런 플래너가 있고 하나는 정말 일정 체크만 이렇게 해주는 비동행 플래너가 있는데 저는 비동행 플래너로 이제 저렴하게 했고 웨딩 업체 자체가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저렴한 그런 곳에서 한 거기 때문에 11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팁은 결혼업체마다 이제 자신들의 주력 상품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웨딩 업체는 드레스샵을 주로 이제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좀 더 싸게 해주는 경향이 있고 다른 결혼 업체를 가보면 또 다른 곳이 저렴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B스튜디오에서 꼭 촬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B스튜디오 가격이 업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적 같은 거는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고요. 저는 이제 결정을 할 때 제가 원하는 드레스샵, 그리고 스튜디오, 메이크업 이런 것까지 잘 맞아가지고 제가 이 다이렉트 웨딩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스드메를 110만 원에 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다들 깜짝 놀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다이렉트 웨딩이 가성비는 정말 좋았지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드레스가 제가 홀딩해놓은 드레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썰에서 풀기로 하고 어쨌든 이 업체를 엄청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다면 제가 링크는 걸어두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식장. 예식장도 정말 천차만별이고 특히 예식장은 이제 기간에 따라서 비성수기에 결혼을 하느냐, 성수기에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웨딩홀도 가격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날짜 같은 것들도 조율을 하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예식장을 많이 알아보진 않았고 전 학교에 있는 교우회관에서 결혼을 했어요. 약간 좀 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교우회관이 좀 더 저렴하다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교우회관보다 더 저렴한 예식장도 있더라고요. 교우회관에 계약금이랑 기부금이 있었고 생화 장식, 예식 용품, 주례 보시는 분, 사회 보시는 분, 그리고 포토 테이블, 그리고 본식에 이제 스냅 사진을 찍거든요. 결혼 사진 찍잖아요. 그것까지 다 총 합쳐가지고 2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교우회관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가 따로 없는데 학교에 이제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이거가 거의 대관료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기부금을 50만 원을 냈고 그리고 이 생화장식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65만 원을 주고 생화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관료 총 포함해서 115만 원 정도 들었고 스냅 사진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뭐 하는 데도 있고 작가님이 2명이 붙으면은 더 커지고 그리고 여기에 뭐 DVD까지 추가하면은 뭐 한 200만 원 정도는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돈을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냅 사진 업체 같은 거를 막 찾아보고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레몬 테라스나 뭐 대형 카페 같은 데다가 이제 질문글을 올렸었어요. 본식 스냅 사진 찍는 곳 좀 가격 괜찮은 거 추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게시글을 올렸었거든요. 스냅 사진 업체에서 쪽지가 진짜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쪽지가 다 프로모션 쪽지였거든요. 그래서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가격이 뭐 한 150인데 쪽지를 받았을 때는 한 120에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많았어요. 물론 내가 본식 스냅 사진을 꼭 찍고 싶은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가격을 비교해보고 싶고 좀 더 저렴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카페 같은 데 쪽지 남겨가지고 광고 쪽지를 많이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업체들도 몇몇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본 가격이랑 비밀 프로모션 가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저렴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카페 같은 데다가 공지글 같은 거 올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 예식 준비 카테고리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혼주 메이크업, 그러니까 엄마, 아빠, 시어머니, 시아버지 메이크업 비용 있고 그리고 한복, 정장 비용, 그리고 버스 대절. 저는 이제 고향이 이제 지방이기 때문에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버스를 다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버스 대절 비용이 이제 남편이랑 저 둘 다 있어가지고 그런 비용이 있었고 그리고 반지, 남편 양복, 청첩장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 준비 비용이라고 잡았는데 이 비용은 총 6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솔직히 여성분들 반지 같은 거, 결혼 반지 욕심 있으신 분들은 좀 메이크업 업체에서 하고 다이아도 좀 큰 거 하면은 진짜 5, 600은 기본이고 뭐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뭐 억 단위도 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정말 비싼 반지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반지에 대한 욕심은 크게 없어가지고 한 100만 원대 반지로 구입을 했었고 근데 저는 그 반지도 저한테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족을 하고 있고 지방 사시는 분들은 고려해야 될 게 버스 대절 비용이에요. 버스 대절 비용 같은 거는 보통 한 대에 100만 원 정도 잡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스 대절 비용을 100만 원 잡고 이제 왔다 갔다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아침 간식이랑 내려갈 때 또 간식 비용 같은 걸 또 드리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양가 부모님 모두 뭐 예물이나 예단 같은 비용을 일체 하지 않았어요. 사실 부모님들 양복이랑 한복 같은 것도 돈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일부 비용만 저희 쪽에서 드렸고 양쪽 부모님들께서 알아서 이제 한복이랑 양복을 맞추신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금액은 세세하게 밝히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청첩장 같은 경우에도 보통 결혼 업체에서 통해서 하면은 한 5% 정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요. 저는 이 400장 복사를 해가지고 23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신혼여행 비용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좀 많이 썼어요. 총 비용이 한 93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일단 저는 11박 12일인가? 이렇게 파리랑 런던을 갔다 왔고요. 항공료랑 숙박비가 일단 한 4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투어 예약 비용, 그리고 식비,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나 친구들 선물 이런 것들을 샀었고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회사분들한테 이제 답례품 같은 거 드렸거든요. 저는 쿠키로 드렸는데 이런 비용도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여행 가가지고 투어 비용이 1인당 뭐 한 투어당 한 8, 9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럼 거의 20만 원 정도 든 거잖아요. 투어당. 근데 이제 투어를 좀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식비 같은 것도 비싸니까 뭐 많이 사왔기도 했고 그리고 딱 그때가 기분이 어땠냐면은 결혼식이 다 끝나고 뭔가 다 쏟아부었던 게 다 끝나서
엄청 해방된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신혼여행에서 돈 다 쓰고 가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택시도 많이 타고 먹을 것도 정말 많이 먹고 뭐 디저트 이런 것도 먹고 호텔에서 막 시켜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원 없이 정말 행복하게 돈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절대 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만약 예산에 꼭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파리, 런던 같은 유럽을 안 가더라도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보통 한 300, 400? 그 정도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혼여행 비용은 정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절약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휴양지로 많이 가니까 휴양지는 솔직히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제 5번째, 집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보통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LH 신혼부부 대출을 받았었고요. 그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1.2억을 95%까지 빌려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2.4억을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는 그런 대출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소득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집 구할 때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랑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저희 집 주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최소 1.5억 정도 전셋집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80%를 빌린다고 하면은 이제 1.2억을 빌리실 수 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은 잡고 이제 더 저렴한 집을 구하면은 더 세이브가 되는 거고, 좀 더 비싸면은 최대 2억 정도 해서 보증금 4천 정도로 잡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도배장판 비용은 LH에서 또 지원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든 비용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까 여러분들이 소득 수준만 맞으면 LH 신혼부부 대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전 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찔끔찔끔 이제 하나씩 사가지고 전체 금액을 완벽하게 계산은 못했는데 대충 잡아봤을 때 한 40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근데 화장실 공사도 제가 새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200 해가지고 총 6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여기에서 저는 에어컨이나 세탁기 같은 경우는 중고로 구입을 했고, 나머지 냉장고, TV 같은 거는 이제 가족들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서 생각보다 세이브가 많이 됐고, 그 주변 친구들이 찻잔 뭐 선물 세트나 뭐 커피 머신이나 토스터기나 막 이런 이렇게 에어프라이어나 이런 정도 한 10만 원대 제품들을 선물을 많이 해줘가지고 생각보다 가전에 돈을 거의 안 썼고요. 가구 같은 거는 선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구에 좀 더 돈이 많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풀옵션 오피스텔이나 뭐 풀옵션 아파트에 이제 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비용도 좀 더 저렴하게 아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해봤는데 집 보증금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비용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총 2,370만 원 정도 들었네요. 근데 여기서 신혼여행이 거의 1,000만 원이니까 실제로 스드메, 예식장, 가전 가구, 예식 준비 이 비용에는 한 1,300, 1,400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추가로 해가지고 플러스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식대 같은 거는 제외를 했잖아요. 식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축의금 받은 걸로 다 퉁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남기 때문에 일단 식대는 거의 계산을 아예 하지도 않았었고 오히려 이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지인도 많겠지만 부모님 지인이 더 많잖아요. 보통 축의금을 부모님이 다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부모님이랑 사전에 다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축의금이 얼마나 남을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뭐 미리 좀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실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LH에서 지원받는 부분에서 거의 제가 90만 원 정도를 지원을 추가로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계산을 하면은 한 5, 600 정도는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보증금 제외 2,300만 원을 썼지만 플러스로 600만 원이 더 들어와서 실제로 현금을 쓴 금액은 1,7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집 보증금을 추가를 해서 이 집 보증금에서 뭐 3,000을 더할 수도 있고 뭐 1,000만 원을 더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결혼준비 비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면 뭐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큰 금액을 차지하는 거는 사실 정말 집 보증금의 금액이기 때문에 집에 대한 기준만 잘 정해져 있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결혼 준비 비용을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결혼업체들에서 어플도 나와 있고 카페 같은 것도 있고 결혼 정보를 정말 얻을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견적 같은 것도 실제로 물어볼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시면 좀 더 발품 팔아서 더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